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늘 오전 집회를 열고 근거 없는 증원 정책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는데요.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상설의정협의체 구성, 그리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무기한 휴진 계획에서는 한 발 물러나서 이번 일주일 동안만 진료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는데요. 또 환자들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찌됐든 의사가 병원에 있는 한 응급 환자가 생기거나 환자가 찾아오면 진료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의사협회의 전면 집단 휴진도 예고돼 있어서요. 걱정이 큽니다. 진료 공백으로 환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성 사전 예약 중.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손발톱 무좀이다. 바르지오 네일 라카. 무좀약 매일 바르기 귀찮다. 바르지오 원스. 발이 가렵고 각질에 물집까지? 바르지오 모두 크림. 어떤 무좀도 바르지오. 동아약품.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기초의원의 부실한 해외 연수가 계속 논란입니다. 잠시 후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추진 의지를 밝힌 지 딱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지난 4일에는 홍 시장, 이 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원회 위원장이 만나서 4개 기관 회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천군 의회, 안동시 의회가 지난주에 앞다퉈서 행정통합 반대 의사를 밝힌 현수막을 게시했고요. 또 민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만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이 얘기 나눠보죠. 자, 양승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죠. 네, 우선 대구시 이야기부터 하면 오늘부터 이제 시장 직속 기구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을 신설을 해서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추진단은 연내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특별 법안 마련과 경북 북부권을 비롯한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 정책 수립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네. 대구시의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은 부의상황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고요. 1국 2과 15명 편제로 우선 가동을 하고 7월에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20여 명 규모로 이제 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은 2026년 7월 통합지자체가 출범하기 전까지 현시 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앞으로 정부 권한과 규제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투자 유치나 지역 개발 등 이양 사무를 발굴을 하고 또 국회, 정부, 시의회 등과의 협의나 시도 산하기관 간 통폐합, 이전 정책 이런 것들을 전담하게 됩니다. 네, 대구시의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은 15명으로 시작해서 다음 달에 이제 20명 규모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 자, 대구시가 이제 지난 12일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13일에는 경상북도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네, 경상북도는 이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대구시와 실무 논의를 하던 실무추진단을 이제 확대 개편해서 행정통합 민간합동추진단으로 구성을 하고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은 상설 조직은 아닌데 경상북도가 꾸린 이 민간합동추진단은 공무원 조직인 행정통합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지역 대표로 구성된 통합자문위원회 그리고 경북연구원과 분권이나 자치, 행정, 재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연구지원단으로 이제 꾸려졌고요. 네. 행정통합추진단에는 경북의 자치 분권 정책을 총괄해온 지방시대 정책국장을 이제 단장으로 하고 지방시대 정책과와 전략기획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이 각각 통합추진, 통합전략수립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행정통합을 최초로 추진했을 당시에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통합자문위원회를 꾸렸고 정책자문이나 행정통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시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중앙정부 권한이와 관련해서 전문성과 경험 있는 인사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시가 먼저 관련 조직을 꾸리고 이를 발표하니까 경상북도가 뒤따라가는 모양새. 이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북도민이라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실제로 대구시가 먼저 발표한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단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에 사전에 아무런 기뜸이나 언질조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예. 그리고 행정통합을 재추진하겠다고 이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이야기를 한 뒤에 대구시나 경상북도의 실무 추진단들이 두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특별법 제정,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 두 차례 만남에서 큰 틀의 합의는 했지만 통합 모델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중앙정부로부터 단계적인 권한 이양을 주장하는 대구시와 달리 국방이나 외교, 통일안보 등을 제외한 포괄적 권한을 통합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경북도의 입장은 조금 다른 상태고 경찰이나 소방, 교육 부분의 통합 방안도 조금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통합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구시에서 먼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을 불쑥 발표하는 거 이거 경상북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감하고 기분 나쁠 것도 같거든요. 강력시인 대구와 달리 도단위인 경북은 22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통합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시군 단체장들이 아직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고 있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경북에서는 경북의 시군들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통합과 관련해서 경북을 자극하는 발언들 예를 들었을 때 경상북도를 없앤다거나
혹은 통합 이후에 명칭을 이제 대구 직할시로 해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시도민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청사의 위치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쩌면 통합에 대한 반발 심리만 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통합시도 명칭 어떻게 할 건가, 또 청사 위치 어디에 놓을 건가,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이철우 지사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또 이 지사는 행정통합 이후 청사 위치와 시도 명칭에 대해서 기존의 경북도청 청사를 쓰고 명칭에는 반드시 경북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의견 분명히 밝혔죠. 네네. 예. 자, 어쩌면 대구시가 너무 앞서 나가려는 데 대해서 좀 제동한 건 거 아니냐, 지역민의 반발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당시 도정 질문에서 통합에 대한 주도권 뭐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이철우 지사는 주도권은 중요하지 않다, 통합의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균형 발전 측면에서 통합 시도의 청사는 북부권으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달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철우 지사가 통합 청사는 북부권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적이 있었고요. 예. 이번에는 통합을 통해서 더 큰 자치권을 가져오게 되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청사는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추가되는 것을 북부권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청사는 안동에 2대, 대구에 위치한 청사는 경제적 기능에 뭐 경제나 산업 이런 기능에 중점을 맞추면 된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되고요. 예. 또 이제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사나 전통,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구 경북이라는 명칭을 공동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철우 지사 생각인데, 그러니까 본청사는 안동에 2대, 뭐 경제 기능 같은 뭐 경제 부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구 위치한 청사에 두겠다. 예. 이건 이철우 지사인데 생각인데, 홍준표 시장 생각은 전혀 아니죠. 지금까지 밝혀진 거 보면은 본청사는 대구에 두겠다는 거죠. 그런 언급은 아직은 없었죠. 아, 그래요? 본청사 대구에 두고 뭐 북부 청사 또 뭐 그렇죠. 남부 여기를 청사, 북부 청사, 포항의 남부 청사 뭐 이렇게 그렇죠. 언급을 했죠. 예. 일단은 현재는 이렇게 밝혀졌고요. 자, 이렇게 아직 표면화되진 않았어도 행정통합과 관련된 반대 여론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당장 반대 여론의 가장 큰 점이 대구권으로의 이제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가 그 도의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 각 권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이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경북 동부, 서부, 북부 등 각 권역별로 특색이 있는 발전 방안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특히 이제 가장 큰 반발이 예상되는 게 이제 북부권일 텐데, 2021년 당시에 그때도 이제 행정통합을 추진을 하면서 대구 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북부권 연계 발전 전략을 수립해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장의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선, 그리고 또 이게 당장 사업이 추진되거나 하는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 당장 반대 여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예천군 의회가 먼저 나왔고요. 현수막 내걸었고, 그다음에 이제 안동시 의회에서도 나왔는데, 도청 신도시 등 이제 우리 지역의 행정통합 반대 현수막을 이제 각각 시의회에서, 예천군 의회, 안동시 의회에서 내걸었죠. 네, 먼저 예천군 의회가 이제 지난 11일부터 도청 신도시 곳곳에 행정통합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고, 다음 날에는 안동시 의회도 이제 도청 신도시 발전이 우선이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반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천 군민일동이다, 뭐 이런 명의로 해서 예천읍이랑 신도시 호명읍에 민간 차원의 반대 현수막이 뭐 이달 초부터 걸리기도 했고요. 그 가장 먼저 이제 현수막을 내건 게 예천군 의회인데, 예천군 의회는 균형 발전 목적으로 경북도청을 이전을 했다. 그런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 균형 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 대구를 중심으로 행정, 경제, 문화가 이제 집중이 되다 보면 도청 신도시나 안동 예천 등 북부권은 소외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거든요. 앞으로 이 같은 반대 의견이 과연 얼마나 더 나올 것인지,
또 아니면 찬성 의사를 밝히는 지자체나 뭐 단체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도 관심사가 되고요. 예. 두 단체장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지원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것도 이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예. 특히 이제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뭐 안동, 예천 이런 경북 북부권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당근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락토핏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방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기초의원의 부실한 해외 연수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기초의회에서도 해외 연수 도중 일부 의원들이 술판을 벌여 문제가 됐는데요.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광현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기초단체 의원의 해외 연수가 자주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단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뭐 광역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늘은 좀 기초의원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초의원의 해외 연수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좀 압축해서 좀 표현하면은 네.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기초의회 해외 연수는 이제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역량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이 기초의회와 좀 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불신을 좀 자초하는 좀 자충수에 그치고 있다 하는 게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대부분의 어떤 그런 주민들은 기초의회 해외 연수를 좀 그냥 관광
좀 여유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인식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도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뭐 전문성도 높이고 입법에도 도움이 되게 이제 해외 연수를 보내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런 현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의회 차원에서 이걸 고치려고 안 하는 걸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좀 내부적인 통제 장치도 전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게 좀, 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같은 어떤 그런 내부적 통제 장치도 좀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직도 좀 기초위원들이 좀 해외 연수를 좀 이 특권이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어떤 그런 이 해외 연수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실질적으로 그거는 좀 이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가는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만 이제 반짝 이제 관심을 갖다가 이제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지속적인 어떤 그런 뭐 주민들의 그런 관심과 감시가 좀 부족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의원들 스스로 이거 특권 아니냐, 이건 뭐 의원 된 선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 자, 얼마 전에 대구 달서구 의회에서도 해외 연수 도중에 일부 의원들이 술판을 벌여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 상황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이제 달서구의 도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의원 12명하고 이제 의회 사무국 직원 3명이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다녀오신 분이 일정 내내 술판을 벌였다. 그다음에 좀 의원들 간에 좀 싸움도 있었다. 좀 다툼도 있었다. 그리고 해외 연수 일정 대부분은 좀 관광과 쇼핑으로 채웠다. 쇼핑 센터를 네 번이나 방문했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문제가 좀 될 만한 거는 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은 해당 기관 관계자와 만난 것은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3곳은 건물 등을 배경으로 그냥 기념사진만 찍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박 8일간의 이런 일정들이 그냥 관광하는데 그쳤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좀 논란이 됐고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 시민들이 정말 분노할 만한 그런 말씀을 다 주셨네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네요. 보니까. 술판도 벌이고 뭐 현장에서 뭐 다툼, 싸움도 벌였고 쇼핑 관광에 부실한 연수 내용에 쭉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이 술판 내용이요, 뭐 굉장히 뭐 과도한 정도였습니까? 이 정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맞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그다음에 비용 중에 또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 돈을 또 걷어서 해가지고 술을 마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뭐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좀 굉장히 좀 과했다는 거고 좀 이로 인해서 의원 간의 갈등도 생겼고 이 자체가 또 해외적 연수 일정에 좀 영향을 미쳤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술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간단한 반주 정도가 아니라 좀 과도한 술판이 있어서 뭐 싸움도 났을 테고 다음날 연수 내용도 좀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고. 알겠습니다. 자, 이 부실한 연수 보고서도 또 문제가 됐다고요? 지금 되게 이제 지방의회 위원 공모국에 출장에 관한 뭐 조례나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해외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위원은 뭐 귀국한 교일로부터 달서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일 이내에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다음에 60일 이내에 본회의하고 공모심사 해외 심사 출장 심사위원회 보고하도록 하고 그 후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연수 보고서는 아직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되게 보면 이제 그 전에 작년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달서구에 다른 곳에 해외 연수 간 경우를 보면 뭐 거의 이 소감문을 쓴 건데도 소감문에 뭐 77% 정도를 뭐 표절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 개개인이 쓴 게 그냥 감상문 정도에 그렇게 좀 불과하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좀 대체적으로 좀 이 부실한 연수 보고서는 일단 계속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지방의회 의원 해외 연수 일반적인 문제점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보고서 내용을 그냥 뺏기고 좀 전제하는 것에 그쳤고, 그다음에 저기 의원 개개인의 보고서는 아예 쓰지 않거나 아니면 감상문 수준에 거쳐서 실질적으로 좀 정책에 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비판입니다. 그렇군요. 감상문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놔두는 걸 표절도 많이 한 것 같고. 예. 자, 이 연수 보고서를 의원들이 쓰기는 하는지,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한 의원은 떳떳하게 내가 안 썼다, 내 밑에 있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썼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던 그런 인터뷰 기억이 나는데, 본인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별로 없나 보네요, 의원. 예, 지금 되게 보면 저기 의회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해외 연수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고서는 해외 연수 단장, 되게 이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혹은 이제 의원 일동명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보고서하고 이제 의원 개개인의 소감문을 그렇게 좀 공개하는 경우가 되게 대체로 많은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고서는 제가 아마 저기 이 의원들이 직접 썼을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사무국 공무원들이 수행한 사무국 공무원들이 가서 저기 대신 작성했다라는 얘기들이 사후적으로 많이 나와들고, 뭐 심지어 저는 저기 여행사 직원이 썼을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보고서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으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건 의원들이 쓰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달서구 의회 지난번에 연수가 이제 의원이 12명이고 사무직 직원이 3명 함께 갔다 그랬잖아요. 이 3명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직은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또 모르겠죠. 지금처럼 그렇죠. 이제 논란이 됐으니까 그 보고서는 뭐 제대로 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달서구 의회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된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나요? 지난 6월 1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저기 호주 뉴질랜드 공무 측의 출장 해외 연수를 갔던 책임자였던 저기 의원이 그냥 신상 발언을 통해서 올바른 해외 연수를 계획했으나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서 단장으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정도였던 그런 취지의 사과. 그다음에 좀 의장도 비슷한 유의 어떤 그런 이 취지의 어떤 그런 사과를 하는데 좀 그쳤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 해외 연수에 대한 어떤 그런 진상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책 이런 것들은 좀 이런 것들은 지금 좀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12명의 달서구 의원이, 그러니까 이 호주 뉴질랜드 해외 연수의 문제점을 언론에 제보해서 이거를 좀 제보한 어떤 그런 의원을 거의 사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허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를 좀 폭로한 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징계 요구서를 좀 제출하는 어떤 그런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과는 있었지만 뭐 진상 조사라든지 징계라든지 뭐 예산 환수 같은 그런 조치는 전혀 없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반드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년 전에 뭐 아마 우리 지역민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천군에서도 그 예천군 의원 그 해외 연수 도중에 무리를 일으켜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방송에도 아주 며칠 계속해서 나갔었는데, 그 외에 버스 안에서의 폭행 사건 그 기억이 나는데, 기초의원들의 해외 연수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좀 먼저 말씀드릴 그런 거는 좀 예천군 의회처럼 그렇게 큰 무리를 빚어도 좀 제대로 문책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천군 의회 저희 사태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미국 캐나다 연수 중에 가이드를 폭행하고 이제 성접대 좀 이 요구를 해서 전국적인 무리를 빚었고, 그 당시 좀 제가 알기로는 예천군 전국에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을 의원직 사퇴하고 주민 소환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거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징계할 때도 좀 의회 차원에서 떠밀릴 듯해서 좀 2명 정도의 어떤 그런 제명에 하는 경우에 그쳤고, 그 당시 지금 해외연수 참여가지고 무리를 빚었던 이 2명 중에 의원 중에 지금 2명은 예천군 의회 아직도 의원으로 다시 당선이 됐고, 그 중에 좀, 이 징계를 받았던 당시 이제 군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을 받아서 지금 경상북도 도의원에 그렇게 당선될 정도로 무리를 빚어도 좀 제대로 좀 문책하지 않는다는 어떤 측면이 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좀 아직도 해외 연수를 지방의회위원회 특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남아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좀 이게 지금
지방의회 같은 경우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만 해외연수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러한 통제 장치도 좀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예. 좀 이 주민들이 좀 관심하고 좀 감시가 좀 부족한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그 무리를 일으켰던 의원들이 다시 또 당선되는 이런 촌극도 빚어지고 확실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아예 기초의원들 해외 연수를 없애자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 좀 더 해외 연수를 알차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그리고 또 마무리 말씀까지 덧붙여서 좀 해주시죠. 예,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해외 연수, 그러니까 의회 또는 이제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 전체가 참여하고 그 공무원이 수행하는 이 단체 여행,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패키지 여행 방식의 해외 연수는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특히 구태여 해외 연수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차라리 뭐 개인이라든가 뭐 의회 다른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가는 방식, 그다음에 좀 전문 기관의 어떤 그런 해외 연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좀 중요한 거는 해외 연수에 대한 어떤 그런 주민의 어떤 그런 동의와 좀 신뢰를 좀 확보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좀 안 가는 게 더 좀 낫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해외 연수의 문제점은 뭐 기초의회 문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 강요구에 그다음에 이제 국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집행기관에 공무원의 해외 출장에도 이런 류의 어떤 그런 사고가 있는데 그런데도 기초의회 사례가 많이 부각되는 것은 좀 극단적인 어떤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좀 빈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이미 기초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을 좀 가중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기초의회 위원이라든가 좀 정당들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좀 각별히 좀 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안에 기초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주민의 어떤 그런 관심과 참여, 그다음에 감시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패키지 여행식의 연수 더 이상은 안 된다. 주민들의 동의와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다 뭐 개인 돈으로 뭐 자유롭게 여행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국민 세금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녀오는 연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 확실한 대책이 좀 세워져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구 경실련의 조광현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나저나 들어가기 앞서서 그 안동대학교 명칭을 언제부터 이제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공식 명칭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국립경북대학교인가 그렇게 바뀌죠? 국립경북대학교라고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앵커님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교내에서도 소통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니군요. 교수님에게조차도. 그러네. 이게 참 굉장히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소개할 때도 그렇고. 예. 네. 자, 이건 뭐 다음에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이제 지방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지금 사실은, 안동대나 경북대나 계명대를 다니는 학생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들이 우리의 지식인이나 기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지금 이혼 소송으로 유명한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대하고 계명대학에서 두 군데에서 이제 특강을 진행하고 그 소회를 SNS에 이제 올려서 그 내용이 이제 기사로 나갔어요. 예, 그거 봤습니다. 근데 한쪽은 서울대라고 표현하고 한쪽은 그냥 지방대라고 표현하는 기사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그 기사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도 모르고 이렇게 봤더니 그게 계명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사가 뭐 대구의 명문 사립대라고 했으면 멋지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기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여서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다루고 싶었습니다. 지방대라는 이 지칭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기사를 보고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방대라 그래서 지방대 어디지? 그거부터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방대라는 이 표현 왠지 좀 비하의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고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우선 그 노소영 관장의 그 특강 이후 그 어떤 소감을 밝혔나요? 이게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노 관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특강을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한 곳은, 그러니까 그가 이제 SNS에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한 곳은 지방대, 다른 한 곳은 서울대. 이렇게 하면서 학부생 수업을 이제 양쪽에서 해보면서 좀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소회를 밝혔고, 실제로 계명대학의 그 특강을 이제 맡았던 담당 교수는 우리 애들이 의사표현이 좀 이렇게 어눌하니까 좀 그런 걸 좀 깨우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노 관장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동을 한 그런 그 요청이어서 멀리까지 가서 이제 특강을 했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학생들에게 어땠는가 그 이제 일종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순수하게 그리고 이제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다수 해서 굉장히 좀 놀라웠다고 그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자신이 이제 그 노 관장이 서울대 섬유공학과 출신인데 그 서울대 강의에 갔을 때는 학생들이 뭔가 좀 이렇게 허식을 드러낸다든가 좀 이제 잔뜩 기대하고 있어서 경직되어 있어서 뭔가 조금 말을 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뭔가 좀 의무감에서 하는 또는 잘난 척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줘서 실제로 특강 끝나고 나서 주임 교수한테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그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서울대 주임 교수도 저도 뭐 예전에 지방대학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그런 반응을 해서 완전히 뜬금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두 대학을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이제 계명대 학생들 지방대로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순수하고 전곡을 찌른 아주 참신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반면에 서울대에서는 생각보다 얘네들 너무 경직되고 뭔가 좀 수준 높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의무감, 어떤 그런 의식에 쌓여 있는 거기에 이제 실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방대, 그러니까 계명대 학생들이 우수했다는 걸 좀 표현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노소영 관장은. 그렇죠. 자, 우리 교수님은 어떤 인상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 관장이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우리 사회의 지금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육 자체를 바꿔야 될 때고 지식 위주의 그런 서열화된 그런 대학 교육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어떤 그 독창적이고 지금 뭔가 그런 새로운 변화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한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강 관련된 기사를 쭉 보면서 이 점이 굉장히 참 인상적인 지적이었고 두 번째는 서울대생의 어떤 수동적인 자세와 계명대생의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기사가 이제 문제예요. 기사가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그 노 관장의 좋은 경험을 이제 자기가 지방대 가서 그러니까 계명대 가서 이런 특강을 했더니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학생들의 어떤 학구열도 좋았고 질문도 아주 참신했고 그런 반면에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서울대생들은 경직된 사고하고 또는 뭐 굉장히 치기 어린 질문들로 해서 실망을 시켰다. 예. 이런 취지로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막상 기사를 보면은 지금 노관장의 경험이 그렇게 묻어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 예를 들면 우파 성향의 조선일보 보면은 특강 다녀온 노소영, 서울대 학생들의 실망, 지방대 학생들의 감동. 예. 이렇게 지금 이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대 어느 지방대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예. 서울대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하고 지방대를 대비시키면서 이제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계명대라는 그 대학은 사라져 버리고 예. 그리고 학생과 구성원들을 무시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자리에 경북대든 안동대든 만약에 들어갔다면 예. 기사의 제목은 달라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았겠죠. 예. 그렇죠. 기자들은 경북대든 안동대든 계명대든 다 지방대로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그들이 잘하는 거는 걔들은 원래 못하는 애들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잘했구나 라고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계속 배출을 한다는 거죠. 예. 쓴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방 도시에 있는 언론사들도 예를 들면 대전일보도 똑같은 제목을 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서울대 학생들의 실망, 지방대 학생들의 감동. 이 지방에 있는 기자들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한심합니다. 똑같은 인식일지 아니면 그냥 받아쓰기 기사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우리가 사실 그렇네요. 서울에 있는 대학 뭐 수십 개 대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서울대학교라고 부르지 않듯이 지방에 있는 학교도 다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다 그냥 뭉뚱그려서 지방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이치에 안 맞기는 하네요. 좀.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예. 우리 사회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에 대한 비하이자 멸칭이에요. 비하이자 멸칭이다. 네. 근데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그런 거고 서울의 모든 기득권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이제 쌓여 있는 건데 이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수 사회에서도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 걸 이제 여러 번 느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퇴직하시는 부산에 이제 올 8월에 퇴직하시는 부산의 모 대학 교수님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분도 이제 그 서울대학에서 학위를 하시고 부산에서 이제 역사학을 가르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뭔가 좀 의지가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의 역사학을 이제 부산 지역이나 또 그 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찌감치 디지털 역사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20년 전부터 그 작업을 꾸준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강의도 아주 밀도 있게 하시고 뭔가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좀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교육부 산하의 대학교육협의회라는 그런 곳에서 신임 교수 연수회 할 때도 가서 특강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분야에서 각광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주변에 다른 그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이런 그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프로젝트로 뭔가 사업비를 좀 따려고 하는 교수들이 많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를 하세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우연히 디지털 역사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마침 좀 잘 아는 지인이 번역을 해서 그분한테 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가 20년 전에 구상한 거랑 똑같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보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만약에 서울대학이나 본인 모교였던 서울대학이나 서울 소재 대학에 근무했다면은 자신의 이러한 방법론이나 강의 개발이 상당한 인기를 얻었고 명성을 얻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또 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고 그분의 마음이 깊이 이제 울림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저 역시 이제 좀 그래요. 다음 달부터 제가
한국서양사학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예. 이 지방대학 교수가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또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관심을 이끌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충분히 역할과 소임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그 직책을 맡거나 이런 소임을 할 때 항상 느끼는 거는 지방과 서울의 이런 격차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뭐 학생들은 뭐 이런 감정 뭐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교수님들 사회에서도 서울과 지방 이런 게 좀 있군요. 이거 몰랐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달부터 한국 서양사학회 회장 시작하시는데 아주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뭐 결론의 말씀 뭐 마무리 해 주실까요? 그러면? 이게 지방대라는 명칭은 사실은 지구상에 없는 대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 아주 특이하게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게 지금 고착화돼 있으면서 언론이 조작한 차별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들 하버드나 프린스턴, 코넬 이거 다 촌에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대학들을 얘기하면서 지방대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또 노소양 관장도 자기가 계명대학 가서 강의를 했으면서 불구하고 SNS에 올릴 때는 자연스럽게 지방대라 그러고 서울대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쓰고 평소에도 늘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런 인식이 사실은 이제 나올 때마다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지방대학에 재직하는 구성원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사실은 불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깨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아주 정말 역량 있는 유능한 교수님들 몇 분 소개하면 한 분은 정말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현직 교수로서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신 분이 계세요. 예. 그리고 제가 자주 이제 보시는 어떤 분은 세계 유수의 과학 학술지에만 자신의 논문을 실어요. 그래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대학이지만 지방대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영남대 법전원에 계신 분이 이게 지금 지방대학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 그거를 법률적으로 지금 지적한 논문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그런 용어를 쓰는 이상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는 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그 지적에 참 공감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언론이 이런 차별적인 용어를 쓴다면 이거 한번 헌법소원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정도로. 언론은 제발 지방대라는 이 멸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